나서 일어나는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1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대동류 합기유술하고 합기도, 아이키도의 가장 첫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대동류에서는 이제 1개조, 그리고 이제 아이키도에서는 1교라고 부르죠. 2교.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또 기본이 되는 이제 대동류에서는 이제 입본도리라는 카타가 있고요.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렌신칸 쪽에서는 우치코미도리, 오사에도리라고 부르는 기술, 그리고 정면타 1교, 그 기술을 서로 한 번씩 이렇게 주고받아 보면서 어떤 부분이 비슷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생기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실제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동류의 입본돌입니다. 상대방이 쇼맨 우치를 정면타가 들어오면 팔꿈치를 먼저 막아줍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약간 뒤쪽으로 무너뜨려 놓고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아테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테미를 일단 넣습니다. 넣어서 상대의 뭐 흔히 뭐 기를 흩뜨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넣어 놓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 발이 상대방의 삼각점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내 앞으로 데리고 와서 껴서 발을 고정시킨 후에 마무리 동작까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합기도에서는 받아내지 않아요. 예, 받아내지 않습니다. 내가 쳐 들어가요. 예. 가서 조금 다른 점은 아테미를 넣는 것보다는 일단은 발놀림을 더 중시한다는 거죠. 발놀림과 파트너하고의 각도, 그 부분을 더 중시하고, 그리고 몸 전체로, 파트너의 몸 전체로 기술을 받아내게 만든다는 거. 관절에 무리 없이 팔꿈치나 이렇게 아프게 하지 않고 몸 전체로 받아내게 한다는 거. 그 부분이 지금 다르죠. 한번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보면은 왼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 일단은 여기서 받아내면서 하선으로 받아내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가 모두 쭉 뻗게. 예. 이때 아테미를 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연습할 때는 넣지 않는 쪽으로. 다만 각도 자체는 주먹, 무릎, 앞차기 등 모든 걸 할 수 있는 각도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팔꿈치, 손목을 강하게 압박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로 받아내게, 간단하게 하면 이 뒷다리가 뜨게 만드는 게 합기도의 방식이죠. 대동류에서도 이제 방금 그 겨드랑이를 이렇게 쭉 펴서 몸 전체가 이제 받을 수 있게끔 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이제 대동류에서도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옆구리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뒷발 쪽에 중심이 가게끔, 그러니까 처음에 주십시오. 팔꿈치를 받고 아테미를 넣으면서 일단 상대방 뒷발 쪽으로 체중이 실리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앞발이 가벼워지게 만들고 요 라인이 팔꿈치가 쭉 들어가면서 이렇게 옆구리 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손을 잡고 이 발이 여기서 뭐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대동류에서는 여기서 이제 발을 실제로 차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발이 조금 뒤로 물러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몸이 그대로 뒤로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상대방 몸을 돌리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대동류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 발로 걷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받아서 뒤로 무너뜨려서 쭉 해서 이 방향 바로 내 밑에 떨어질 수 있게 이렇게
컨트롤을 해주는 게 이제 차이라면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뭐 저희 그 렌신칸의 타케우치 사범님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이 타케다 소가쿠 선생님은 주로 이제 여관방이라든지 그런 좁은 공간에서 주로 기술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좁은 공간에 맞춰서 기술을 썼고, 우에시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좀 넓은 데서 많이 하셨다. 그래서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셨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지금 다시 대동류에서 발의 체중 배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합기도에서는 오모테와 우라라는 개념이 있어요. 오모테와 우라. 일본어인데 오모테는 겉, 그리고 우라는 속. 이렇게 돼서 합기도의 기본기는 모두 두 가지 버전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는 정면타 1교의 오모테. 그렇게 해서 파트너의 뒷발 쪽에 체중을 가하는 거였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발 쪽으로. 이번에는 앞발 쪽으로 가게 만들 거예요. 앞발 쪽으로. 앞발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오모테의 경우에는 내가 주예요. 내가 주인공이어서 파트너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힘껏 밀어붙이는 거죠. 처음부터 제가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의 뒷발 쪽에 체중이 다 실리도록 만들죠. 근데 우라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조금 늦었어요. 타이밍이 내가 조금 늦었어요. 조금 천천히 한번 해봐 주실까요? 천천히. 내가 오히려 이렇게 받아내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앞발 쪽에 체중이 실렸죠. 그래서 이 앞발을 그대로 체중을 실린 상태에 유지시키면서 오히려 여기다가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아까 대통령님 말씀하셨듯이 파트너가 도망가지 못하게, 걸어다니지 못하게 여기다가 박아놓고 잡아두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대동류에서도 이 뭐 모든 카타가 사실 그런 건 아닌데, 아이키도는 모든 기술에 다 오모테 우라가 있고 좌우를 연습하고 그러는데 사실 대동류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대방이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기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이제 뭐 좌우 균형을 위해서 좌우 연습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입본도리에서는 오모테와 우라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아테미를 넣었던 그 방식은 이제 코구소쿠라고 해서 내가 단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가정한 상태의 기술이죠. 그래서 뭐 렌신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렌신칸에서는 이제 우치코미도리, 오사에도리라는 기술을 마찬가지로 세 가지 패턴으로 이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방금 이제 보여드렸던 형태, 그리고 뭐 같은 오모테지만 천천히 와주시겠어요? 바로 오른발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아까 이제 아이키도에서 보여주셨던 거랑 거의 유사해지는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마찬가지. 대신에 공간은 항상 이쪽입니다. 방향은 상대방 발의 기저면에서 수직 방향. 우리 흔히 이제 삼각점이라고 얘기하는 그 방향으로 상대를 무너뜨려서 내 발 바로 아래 떨어뜨리게 만들고, 만약에 상대방이 완전히 엎어지지 않고 이렇게 그냥 손을 짚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뭐 이런 카타하짐에 뭐 이런 이제 기술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우라는 지금 설명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받는 게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살짝 몸을 젖혀주면서 그대로 밑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이건 뭐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주로 세 가지 패턴을 연습을 이제 하게 되죠. 당연하겠지만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 오모테가 안 됐을 때 우라로 변환하는 것처럼, 이 우라에서도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충분히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우치코노아 가에시라든지 혹은 뭐 우데가라미 가에시라든지 이런 기술들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합기도의 오모테 우라하고 지금 대동류에서 봤을 때 그걸 오모테 우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두 방향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의 차이는 합기도는 입신, 그러니까 밀거나 전환 아니면은 돌거나 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지금 보여주신 대동류는 밀거나 아니면은 당기거나라는
게 기본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가는 지금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지금 근데 거기서 지금 우라, 그러니까 돈다는 게 파트너가 내 기술을 저항할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반격기, 되치기로서의 이제 우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이걸 받았는데 되밀어요. 그렇게 되니까 방향을 바꿔서 우라라고 할 수 있지만은 다시 여기서 합기도는 던지기 기술 하나 더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입시는 되밀고 오는 사람을 다시 되밀어서 던져버리는 기술이 있어요. 그걸 일교 던지기라고 부릅니다. 자, 일교 던지기. 나서 일어나는 상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교. 저항하는 파트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교를 박아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던지는 기술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교란 게 단순히 손목이나 팔꿈치나 이런 부분을 아프게 하는 관절기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파트너의 중심을 컨트롤하는 하나의 방법론 중에 하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방금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이제 상대방의 관절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혹은 뭐 관절을 꺾어서 제압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중심을 제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방금 제가 한번 얘기 드렸던 삼각점이라는 개념인데 그 개념을 활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봅니다. 받고 들어갔을 때 여기서 이제 이 기저면의 짧은 방향, 그러니까 이 저변의 수직 방향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상대방을 옆구리 운동시켜 주는 거. 그래서 이 어깨에서부터 손목, 팔꿈치, 어깨 그리고 이 허리까지, 엉덩이까지가 한 라인으로 연결이 돼 줘야 일단 이게 성립이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의 어깨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이 팔을 꺾으려고 하고 이렇게 올라타도 상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깨가 팔보다 훨씬 무거운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처음에 받을 때 중요한 게 상대방의 이 윗팔 뼈를 어깨 쪽 관절 소켓에 확실히 박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띄워서 몸이 따라오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뒷발이 자연스럽게 뜨게끔 한 상태에서 이 방향으로 팔을 예를 들면 뭐 흔히 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꺾어서 혹은 뭐 팔꿈치를 이렇게 눌러서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 상태 이대로도 손만 이렇게 갖다 내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 방향으로 이동만 해주면 상대가 앞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일교에서 추구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이런 방식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시나 지금 중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를 갖다 본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팔꿈치에 대고 한다는 거는 사실 처음에는 아프지만은 익숙해지면은 거기에 대한 반격을 하게 돼 있어요. 옆차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다 반격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대동류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삼각점의 꼭지점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도 사실 합기도에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조금 지금 다르게 느끼는 거는 합기도는 그 중심을 컨트롤하는 걸 갖다가 더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목표로 잡고 있는 거죠. 단순히 지금 2차원적인 게 아니라 지금 3차원적인 구형으로 지금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눌러버리는 것보다는 그것도 당연히 하고 처음에 필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전체를 하나의 축으로 지금 회전을 갖다 시킬까. 라는 부분을 좀 더 이제 탐구해 나가는 거죠. 사실 지금 대동류에서 아까 김기태 사모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 옆구리 라인을 크게 신장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기도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회원들한테는 여기 이 겨드랑이 이 부분이 이 에리 부분이 팽팽하게
팽팽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일단은 연습을 해보라라고 권해주는 편이에요. 왜냐 그러면 너무 긴 라인을 설명을 해주면은 초심자한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방향 설정 같은 것도 삼각형의 꼭지점 부분도 얘기를 해주긴 하지만은 따지면 최대한 이게 뻗어나가는 라인 쪽으로 갈 수 있게 마지막까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뻗을 수 있게 이걸 유지하면서 역시나 지금 내 중심도 파트너의 목을 향하게 해서 컨트롤하고 있어요. 체중이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파트너가 일어나 버리겠죠. 꺾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제 구조를 통해서 파트너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탐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합기도에서 1교를 평생 기술이라고 불러요. 초단의 1교와 고단자의 1교는 다릅니다. 겉으로도 다르고 속 내용물도 달라져요. 대동류에서도 이제 뭐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렌싱칸 외에도 뭐 이제 김태혁 사범님과 함께 뭐 콘도 카츠키 선생님 도장 견학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지금 타쿠마카이에서도 또 여러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받아봤는데, 사실 이 입본돌이 혹은 이 우치코미돌이 오사에돌이라는 기술이 디테일을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되게 많이 달라요. 선생님들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왼발이 들어가면서 이 방향으로 들어가서 뭐 아테미를 넣고 손을 잡아서 이 방향으로 데리고 온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오른발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른발이 들어가면서 더 밀고 들어가서 여기서 무너뜨리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왼발이 들어가지만 우라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계열 같은 경우는 받았는데 여기서 이 손으로 일단 옆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른발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약간 밀었다가 다시 데리고 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디테일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되게 헷갈렸던 거는, 헷갈렸다기보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야. 뭐 지금은 그래 선생님들마다 다 다른가 보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처음에는 여기서 왼발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야, 오른발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야, 혹은 뭐 받을 때 왼손으로 먼저 받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 올라올 때 같이 받아서 오른손이 가서 같이 컨트롤 해주는 게 더 편하지 않나? 라는 이제 뭐 그런 의문들을 가졌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합기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시는지. 합기도에서도 역시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선생님들마다 교를 1교를 하는 방식은 많이 달라요. 저도 역시 지금 하시는 방식에 맞춰서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1교를 하시는 선생님들을 많이 뵙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1교는 표준이죠. 가장 표준적인 방식의 1교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게 과연 맞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띠를 매는 방식도 사실은 도장마다 다르고 선생마다 가르치는 방식이 달라요. 제가 그래서 20여 년 전 얘기입니다. 하도 궁금해서 띠를 파는 곳에다가 가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매는 게 맞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거기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깔끔하고 이쁘게 매면은 다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상당히 요즘 들어서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느 방식이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그 방식에서 이 선생님은 왜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됐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보고 탐구해보고 하는 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은 기준이란 거는 중요하니까 본부 방식의 표준을 일단은 익히고 그 상태에서 조금씩의 변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상관이 없다고 봐요. 하지만 합기도에서는 어디까지나 우에시바 우리 큰 선생께서 만들어 놓은 무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 막힌다 그러면은 항상 큰 선생이 남긴 영상이나 글이나 자료 등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그냥 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이제 코구소쿠라는
형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오모테 우라 외에 이제 코구소쿠라는 게 지금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아테미를 넣는 방식인데, 이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코구소쿠라는 거는 이제 옛날 일본 사람들이 입었던 갑옷 중에서도 이제 큰 부분들 말고 좀 작은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어떤 단병기를 이용을 해서 약간 이제 유술기적인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해서 내가 단검을 차고 있고 상대방이 이제 큰 칼을 가지고 내려친다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른발부터 들어가 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큰 칼로 내려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제 베일 확률이 높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걸 못 봤더라도 어쨌든 피해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이 발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왜냐하면 사실 제가 처음에 이걸 왜 의문을 가졌었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왼발이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발이 되게 거슬려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코고소쿠로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내가 이 허리에 차고 있는 단검을 뽑아서 찌르면서 들어가서, 그리고 다시 빼서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칼을 그대로 내려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칼을 뺏고 뭐 마무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기술의 흐름이 들어간다라는 해석을 이제 들으니까 좀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동류에서는 지금 코구소쿠라 그래서 이런 소위 작은 짧은 단병기, 단토라든지 아니면 이런 소도, 코타치를 사용해서 그걸 어떻게 갖고 하느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부분을 유술로서 풀어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저도 그 부분에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은 합기도는 어디까지나 칼을 갖고 하는 대도의 움직임, 소도를 가지든 단도를 가지든 자기가 대도를 갖고 있는 대도의 움직임을 쓴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단도의 움직임으로 했던 입본돌이하고 대도의 움직임, 가만히 계셔주십시오. 대도의 움직임으로 그대로 내려배는 이 동작을 활용하는 합기도의 일교, 그 부분을 보여드리면은, 가서 그대로 대도의 움직임으로 그대로 내려배게 되는 거죠. 그거를 내 발놀림을 통해서 방향을 전환하거나 좀 더 나한테 유리한 위치, 파트너를 좀 더 잘 이끌기 위한 위치로 가이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단도를 가지고 파트너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나오는 발놀림과, 그게 대동류라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어디까지나 대도를 가지고 파트너를 그대로 베어버리려는 그 움직임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몸놀림의 차이가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역시나 정면 타격 같은 경우도 단순히 막아내거나 빗겨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상격을 통해서 그대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배 버리는, 이것도 지금 일교예요. 사실은 이 자체도 서로 손칼로 하고 있는 상격, 이걸 그대로 일교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합기도에서는. 그래서 검술하고 채술, 이 합기도에서는 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술만에서는 합기도를 절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아마 우리가 원류를 궁금해하는 거는 사실 이런 것 때문일 것 같아요. 후대로 가면서 선대 기술을 계속 연구하면서 좀 더 발전되고 개량되고 또 변화되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 이제 후대에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선생님은 이렇게 하고 이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럼 도대체 오리지널은 뭐냐? 라는 이제 의문을 많이 갖게 될 텐데, 이제 뭐 이런 합기계 무술의 가장 뭐 오리지널 형태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저번에 잠깐 공개해드렸던 대동류 유술 비전 목록, 고식 비전 목록의 제1조, 제2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좌기에서도 있고 뭐 입기에서도 있는데, 좌기에서만 보여드리자면 그 설명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오른손으로 내려칠 때 왼손
내 왼손으로 상대방의 팔꿈치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상대 손을 감아서 뒤집어 쓰러뜨린다. 이게 제 1조입니다. 그리고 2조는 그냥 방향만 반대예요. 상대방이 왼손으로 내려칠 때 오른손으로 팔꿈치를 받쳐 들고 왼손으로 감아서 뒤집어서 무너뜨린다. 네. 그래서 일단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제 마음속의 결론은 그래 왼손으로 팔꿈치를 받는 게 맞는 거야로 결론을 냈는데, 근데 사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오른손으로 칠 때 내가 같이 오른손으로 받는 게 방금 보여주셨던 그런 검의 동작하고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 좀 뭐랄까요, 그 타이밍, 그 호흡을 맞추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이게 더 어울리는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그런 키리오토시의 동작을 응용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이제 렌신칸에서 이제 나중에 나오는 우라와자, 카에시 와자, 아이키도에서도 방금 1교 던지기를 한 번 더 거는 식으로도 사실 그것도 이제 카에시 와자인 거잖아요. 대치기 기술.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 손이 계속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서로 간의 연결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왼손으로는 이제 상대방의 팔꿈치와 어깨 관절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한다면 오른손은 이제 좀 더 더듬이 같은 역할이랄까요? 안테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양손을 다 잘 써야 된다. 그런 결론을 가져봅니다. 네. 오이시오 우리 큰 선생이 상당히 좌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좌기는 무릎걸음, 그러니까 지금 앉아 있는 상태에서 걸어다니는 무릎걸음이라는 걸 강조하셨는데, 다리하고 허리 힘을 기르는 데 좋다고 하셔서 아주 강조하셨죠. 좌기 정면타에서 1교,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입기, 서서 하는 정면타 1교였다면 지금은 앉아서 하는 좌기 정면타 1교를 갖다 보는데, 지금 김기태 사부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왜 이 두 손이 맞닿느냐, 그리고 어느 손이 더 중요하느냐라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셨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합기도에서는 지금 이 팔이, 양팔들이 서로 칼인 거예요. 서로 칼이 지금 칼끝이 서로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배는 일조양단은 키리오토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걸 걷어내서 쐐기처럼 비껴낼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내 몸 전체가 마치 칼인 것처럼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대동료에서는 짧게 지금 제자리에서 했다 그런다 그러면은 먼저 들어가요. 먼저 들어가요. 먼저 이렇게 좀 천천히 제가 보여드렸어요. 대동료하고 지금 봤을 때 훨씬 많이 움직이죠. 많이. 그거는 큰 선생님께서 입신 그리고 전환하는 이 구의 원리, 이 부분을 강조하신 것도 있고, 그만큼 일부러 많이 움직이게 하신 것도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많이 움직이게 해서 다리 허리심을 강하게 좀 키워보라 라는 의미도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동류 합기유술과 합기도, 아이키도 사이의 공통 기술이죠. 사실은 가장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폰도리, 우치코미도리, 오사에도리와 합기도의 정면타 1교에 대해서 이제 서로 좀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또 어떤 점은 정말 같고 또 어떤 점은 이런 이유로 이런 차이가 생겼구나 하는 거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예전에 벌써 한 4년 전인가요? GNK 코어에서 우리 성주환 도장장님이 합기 올리기 특강을 해주셨을 때 이제 우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사실 처음 받아보는, 사실 1교 같은 경우는 그때는 정말 이 합기 올리기만 계속 했으니까 좌기호흡법에서 연결되는 던지기라든지 이런 것만 이제 계속 받았었기 때문에, 또 1교는 처음 받아보는데 역시 이 수련의 깊이는 따라갈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사실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술 비교 시간을 통해서 제가 또 많이 배우고 또 제가 혹시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또 알려드리면서 서로 이렇게 계속 교류하고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동류 합기유술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선 제가 지도를 일단 맡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매주 일요일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뭐 이제 그 입문을 받지는 않고 지금 이제 8월 초에서 8월 15일까지 해서 지금 3기 수련생 입문을 받고 있습니다. 곧 공지도 뜰 거고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하셔서 함께 수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합기도에 있어서 대동류는 원류죠. 원류는 뿌리라는 거고, 역시나 내 현재의 지금 모습은 내 뿌리를 알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대동류 합기유술 연심관하고 이렇게 합기도 삼성당하고 이렇게 조인해서 기술을 서로 주고받아 보는 게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경험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대로 된 우에시밥 오리 컨선생의 합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신다 그러면은 대한합기도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분들 댁에서 가장 가까운 도장들을 검색해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www.aikido.co.kr입니다. 방문하셔서 가까운 도장을 찾아주세요.